자, 그래서, 자, 일단은, 일정상으로는요, 저 오늘 현대소설 끝내고요. 맞아. 그 다음에, 토요일날 외로설 끝내고, 맞아. 그 다음에 외로설 끝내고, 바로 의문의 변동 다시 훑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 화요일날 클리닉 때 의문의 변동 한 번 더 계속 이어서 훑을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화요일날 다시 최종적으로 토요일날 뭐 할 건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보는 며칠이다, 너네? 20? 이게 아니구나. 20. 며칠이죠? 8일 아닙니까? 맞아? 28일인데 28일 날이 마지막 날로 알고 있어 니네.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 뭐 학원에 하루 종일 나와서 공부하면서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학원에 나와서 그냥 강의실 하나 비워줄 테니까 그냥 거기에서 뭐 나가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간이 정해져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간을 지정해 줄 테니까 그 시간대만 딱 와서 하고 가도 상관없어. 어떤 게 편한지 선택을 하세요.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까. 알았지? 그래서 참고로 그날은 선생님 주락학교가 한꺼번에 다 터지는 날이야. 죽보면 80명을 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가 되든지 간에 선생님이 조교들도 부르고 하니까 알아서 그 질문이 국어는 많지 않을 거니까 시연은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바퀴는 정리는 해줄 거야. 시간대 지정해서.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알고 계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게 편할 건지 생각 한번 해놓고 계세요. 자, 보도록 합니다. 뭐?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결말입니다. 자, 아버지가 나를 풀속으로 팽개쳤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의 풀은 뭡니까? 풀장이죠. 맞아. 그래서 첫 번째 여름의 사건입니다. 자, 가볍게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첫 번째 여름의 사건. 자, 허우대다 땅바닥에 딛기까지는 순식간이었고, 그렇죠.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얘기. 아버지가 자신의 우상을 스스로 깨뜨리고 나를 자동으로 팽개쳤을 때 허우적대다가 설 자리를 찾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얘기. 그 첫 번째 여름의 사건에서는요. 시간이 길었다 짧았다. 짧았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땅바닥을 딛기까지는 순식간이었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물리적인 거죠. 적어보세요. 저 뭐라고 얘들아? 물리적. 자, 금방이었었어요. 자, 이런 느낌. 그래서 옆에다가 물리적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자. 공부를 안 했어요. 아, 지금 선생님 엉뚱한 데 내려갔구나. 소리. 저 위쪽이었구나. 그랬네. 그래, 전구라를 하려고 했어. 근데 지금 선생님이 다른 쪽을 봤구나. 됐습니까? 저 위쪽이네. 맞지? 밑으로 내려 있었구나. 자, 여기 봅니다. 자, 내가 고등학생이 되자 아버지도 많이 늙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시간의 경과입니다. 자,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 얘기 하나. 그 다음에 벤. 자, 근데 나는 그 나이가 되도록 그런 어릿광대스러운 양복을 입고 수인 옷에는 아버지에게 연민을 느낄 때언정 양심이 남아있을 리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어렸을 적에는 저 뭐였던 거야? 우리 또 완전히 어렸었을 적에 아버지가 풀장에 던졌었을 때 앙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도 이제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꼈는데 내가 이제 뭐가 된 겁니까? 고등학생이 된 시점인 겁니다.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 정도.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어서 시간이 흘러서 자, 아버지에게 뭘 느낀다? 연민을 느꼈습니다라는 거야. 연민의 정의는요, 애정 플러스 안쓰러움입니다. 자, 적어보시고요. 뭐라고? 애정 플러스 안쓰러움 적혀있지.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나의 신경이야. 신경은 마음이라는 뜻이지. 마음이 변했습니다. 저 위에 얘기인 거야. 그 마음이 어떻게 변했냐? 자, 부정적인 앙심에서, 그렇죠? 자, 앙심, 복수할 거야. 나를 괴롭혔어. 이 느낌에서 뭐로 바뀌었다? 연민의 태도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연민으로 표시. 그래서 연민은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이전보다 성숙해졌습니다. 이걸 나타내주는 말. 그래서 이전보다 성숙했음. 자, 그렇죠?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부분. 나는 아버지를 우상처럼 섬기는 대신 사랑했고 아버지 대신 새로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라는 거야. 여기 새로 등장했죠? 새로운 우상은요. 자, 누가 됩니까? 전구라 아저씨입니다. 자, 누구라고 얘들아? 전구라. 그렇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저명인사입니다. 자, 두 번째 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 자, 사회적으로 저명한 이사인 전구라 됐고요. 새로운 우상은 전구라 선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위선적인 인물입니다. 유액인데 여기 부분에 암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암시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인 거냐면은 이름 자체가 구라라는 장명이 나타내주는 표현인 거야. 구라라는 말은 비속어 아닙니까? 뭐에 대한 비속어입니까? 거짓말에 대한 비속어입니다. 뭐라고요? 거짓말, 사기친다, 뻥칩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네 방에는 전구라 선생의 5권 전지래. 전지는 시리즈입니다. 세트죠. 전구라 사상 전집이 있었고 라는 겁니다. 놀랍죠? 무슨 전집? 사상 전집입니다. 그렇죠. 사상 감각. 자, 그 정도. 자,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부분. 7권 전집에 전구라 스킬집이 있었고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구라 스킬집 책인 거죠. 일종의 팬덤인 겁니다. 6권 전집에 전구라 뭐가 있었어? 문학 전집이 있었고 자, 그 정도. 10번도 넘게 읽어 종이가 풀솜처럼 부드러워진 청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라는 정구라 선생의 청소년을 위한 문집이 있었고 그렇죠? 청소년을 위한 문집. 액자 속에 뭐가 있었다? 정구라 선생의 뭐가 있었어? 사진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야. 다시 말하면 정구라는 뭡니까? 아이돌 같은 느낌인 거죠? 일종의 팬덤인 겁니다. 정구라 선생이야말로 내 흠모하던 경우 아무리 봐줘도 아깝지 않은 인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구라를 자 뭐로 오해하고 있습니까? 인격자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인격자예요. 주의기 표시. 다음 부분. 자, 그는 뛰어난 사상가요 문필가였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사상가요 문필가 글을 쓰는 사람. 자, 명교수였고 유명한 교수였고 정치에 관심이 있어. 정치에도 깊은 관심이 있어. 높은 관직을 여러 번 거쳤고 그렇죠. 현재도 뭐 고위층의 마크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마크 인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 겁니까?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 이런 뜻인 거야. 적어보세요.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 자, 여기 마크 인물이라는 거는 힘이 센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라는 비판의 의미가 섞여 있다. 이 정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부분. 간혹 그런 걸 갖고 그분의 인격에 오게티로 삼으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 그런 거는 뭘 나타내 줍니까? 이 얘기지. 고위층의 마크 인물이에요. 이 부분인 거야. 이렇게 해설표로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나는 오히려 그런 것으로 더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은 자, 나의 평가와 세간의 평가에 뭐가 나는 장면입니까? 차이가 나는 지점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구라를 무조건 맹목적으로 어떻게 바라봐? 긍정적으로 존경하는 인물로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옆에다가 밑에다가 나의 맹목적 태도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추천하고 여기에 밥은 맛있는 거 먹었어 오늘? 뭐 먹었어? 도넛? 좋은 도넛 나옵니까? 대충 나옵니까? 좋은 거 나옵니까? 뭐만 했어? 열량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 어떤 학교는 급식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양질의 급식이 나오는데 양이 적어가지고 뭐라고? 양이 적대. 니네는 양 많아 적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데일이 몇 그릇 먹습니까? 식판 몇 그릇 먹습니까? 한 그릇밖에 안 먹습니까? 한 2그릇씩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렇습니다. 자, 적어보도록 하죠. 더 그분을 존경했다. 자, 맹목적인, 적어보세요. 맹목적인 자의 추종인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추종자의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이 정도 정리. 다음 거. 자, 이론과 행동을 한 몸에 갖춘다는 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론과 행동에서요. 자, 이런 부분은 뭡니까? 자, 저서겠죠. 뭐라고? 저서. 그래서 다양한 저서. 아까 전에 쭉 시리즈 나왔어. 플러스 자 뭐라고요? 정치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관직까지 두루 거쳤습니다. 저 위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론과 행동을 겸비한 사람으로 나는 바라봤습니다. 그 얘기인 거야. 다음 부분 그분은 김구라는 다음 페이지
이론과 행동뿐만 아니라 한 몸에 지정의가 원만히 조화된 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전인의 의미는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런 뜻인 거야. 내가 김구라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지점이죠. 그래서 지는요, 저 뭐의 탐구? 지식의 탐구. 정은 사랑에 대한 동경, 은은 이웃에 대한 연민이었던 겁니다. 지식의 탐구였어요. 저희 얘기는. 이 사람은 일단은 뭐라 대학 교수입니다. 라는 워딩 들어가 있었으니까 학자예요. 요 정도로 가져갈 수 있겠죠. 뭐라고요? 학자. 자, 정리. 다음에 정의예요. 요 표현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 정의입니다. 요 말은요. 이 사람 사랑에 대한 뭐 동경 이렇게 돼 있는데 저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 저서. 그렇죠? 그거 보면 할 수 있어요. 그 얘기. 자, 다음에 의도 마찬가지겠죠. 뭐 저서입니다. 그렇죠? 저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겠지만 그래서 나에게는 어떻게 돼? 완벽한 뭐 해야 된 겁니까?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요 정도로 정리. 자, 다음 부분.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요. 유년 시절에는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라는 거였었어. 맞아. 그래서 유년 시절에서 몇 번째였습니까? 두 번째 부분까지도 나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던 거야? 띠를 복을 입은 아버지를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고등학생이 되면서 나의 의식이 사회적, 정신적 가치로 확장되었습니다. 라는 거야. 평가하는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이 얘기인 거지. 유년 시절에는요, 나는요, 어떤 부분에 좀 집착을 했었습니까? 외향이었었습니다. 뭐라고? 외향. 우리 아버지 정치상 옷도 반짝반짝 빛나 이런 느낌이었다면 고등학생이 되면서 사회 정치적 가치로 확장됐습니다. 라는 거니까는 인물에 대한 평가로 전환됐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인물에 대한 평가 느낌으로 좀 바뀌었다. 이 정도로 정리. 근데 여전히 나는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자, 아직 여전히 분별력이 부족하고 라는 겁니다. 미숙한 존재입니다. 라는 거야. 확장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분별력이 부족하고 무슨 존재예요? 미숙한 존재예요.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 가졌지? 다음 부분 넘어갑니다. 그는 김구라 아저씨는 청소년이와 야망을 가져라 서두에서 그의 생애를 지배해온 세 가지 정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동경성, 지식의 탐구지, 고통을 받고 박해받고 약해온 이해에 숨을 수 없는 연민인 겁니다. 연민은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애정 플러스 동정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위에다가 적어보세요. 애정 플러스 동정. 그래서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청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책이었었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이 책에서 사랑에 대한 동경, 지식의 탐구, 그 다음에 연민 요 세 가지였던 거야. 맹목적이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죠. 여전히 미숙하다라는 말. 그 대목은 늘 내 정결한 피를 끓게 했다. 깨끗한 피죠.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죽는 날까지 정열을 받을 가치가 있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좋은 걸로 바라봤어요. 이 얘기. 근데 이거는 어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말은 그럴싸한데 실제로 김구라 아저씨는 그런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김구라 아저씨의 정체는요. 어떤 인물이었어? 김구라래. 무슨 구라? 정구라 아닙니까? 정구라는 표리부동한 인물인 겁니다. 적어보세요. 뭐라고? 표리부동한 인물. 표리부동한 인물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겉과 속이 다른 이 얘기인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무슨 인물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까? 이중적 인물이에요.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야. 이해 갔죠? 긍정적인 인물형입니까? 부정적인 인물형입니까? 부정적인 인물형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되셨나요? 나의 이런 감동을 마음에 맞는 친구에게 나누려고 했을 때라는 겁니다. 그 친구는 시들하니 말했다. 야, 웃기지 마. 그 소리는 정구라가 하기 전에 이미 러셀이 써먹은 소리야. 놀랍지 않습니까? 친구는 뭐 알고 있는 겁니까? 정구라의 실체를 알고 있는 겁니다. 별표 하나 쳐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인물이라고요? 위선적인 인물이라는 거에 근거가 되는 장면. 됐어. 별표 치시고요. 누가 써먹은 거라고 얘들아? 러셀이라는 철학자입니다. 적어보세요. 뭐라고? 철학자가 이미 예전에 써먹은 말이야 라는 겁니다. 그럼 김구라는 러셀의 말은 뭐하고 있는 거야? 지탱하고 있는 거에 부과한 거죠. 맞습니까? 대대로 쓰고 있습니다. 제 위에 얘기인 거야. 그래서 밑에다가 철학자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시고요. 나는 그 순간부터 그 친구를 경멸했답니다. 이유는 뭡니까? 정구라에 대한 맹목적인 존경심 때문에 어떻게 돼? 눈에 보이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 이유는요. 요겁니다. 적어봐. 맹목적인 추종인 거야. 추종은 누구의 말이 절대 진리라는 거야? 김구라래 자꾸.
정구라죠. 뭐라고? 정구라의 그렇지 말이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장면이야. 이해갔어?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김구라 미친 거 아닙니까? 부사 아저씨를 뭐라고 얘들아? 부사 아저씨를 자꾸 나쁘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틀린 말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이해갔어? 그럼 세상의 기준은 오로지 누구라고? 구라 아저씨. 구라 아저씨의 말이 절대 진리입니다. 이 얘기인 거야. 완전히 미친 거죠. 자, 다음 부분. 그 소리를 먼저 했느냐, 나중에 했느냐가 무슨 그게 무슨 문제인가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진실이 중요합니다. 저 위 얘기인 거야. 그래서 내용이 중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실이 중요하다. 저 위 얘기인 거야. 생각하고 있는 장면이죠. 누가 정말 온몸으로 그렇게 살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상의 실천이죠. 말하면은 전구라의 일생이 어떻게 돼 있다? 이 사상을 실천하는 걸로 구출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실천한 중요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나의 착각이죠. 그 정도. 그의 그 소리가 결코 러셀의 메아리가 아닌 그의 육성을 믿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진실된 보세요. 진실된 그렇죠. 외침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유익인 거야. 그 다음 부분. 나는 그의 생애를 지배해왔던 세 가지 정렬 중 특히 버림받고 약한 이웃자에게 연민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꽂혀 있었다? 연민이라는 가치에 꽂혀 있었습니다. 라는 거야. 여기서 연민은요. 힘든 사람들이야. 민중에 대한 애정과 민중에 대한 애정과 안쓰러운 감정인 거야. 이 정도 느낌. 연민인 겁니다. 이해갔어?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연민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까요? 맞아? 공부하느라. 그쵸? 그래도 숙제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숙제 안 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다. 자, 집에 막 숙제가 쌓여있고 막 큰일 납니다. 맞아? 손을 몰래 버리진 않겠죠? 길게다가 막 신경질 나면서 막 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았지? 눈도 흔들리는 거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죠. 자, 다음 부분. 자, 아무튼 특히 버림받고 약한 이웃에 대한 연민이었었습니다. 그 정도. 그럼 이 부분은요. 암시하는 부분으로도 봐줄 수 있습니다. 예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암시하고 옆에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예상 부분에다가는 암시 정도 뭡니까? 첫 번째 배반의 경험이 이웃에 대한 연민과 관련된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얘기인 거야. 여기 꽂혔는데 이게 아니었네. 그 얘기인 거지. 노년으로 접어든 근래의 글을 지배하는 건 역시 세 번째 정렬을 나눠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읽은 그의 글 도처에는 곳곳에는 이라는 뜻, 곳곳에 적어보세요. 도처에는 곳곳에는 이 희생자들에 대한 연민과 이들에게 희생을 강한 악에 대한 분노의 괴로움이 진짜처럼 끈끈하게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강조한 겁니까? 지금 세 번째의 정렬을 강조한 겁니다. 세 번째 정렬은 뭐라고 얘들아? 연민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이후에 나타나는 정부의 행동을 더욱 위선적으로 느끼게 합니다라는 거야. 거짓이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 얘기인 거야. 그럼 희생자들에 대한 연민에서 희생자들은 뭐가 됩니까? 사회적 약자, 민중, 서민 요 느낌이 되는 거겠지. 적어보도록 합니다. 사회적 약자. 외부지문 나온대? 그 시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뭔 시가 떠오릅니다. 갑자기 위선자에 대한 까먹지 말아야지. 잠깐만 적어놓을게. 그럼 해줄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선생님은 그치 저번에 선생님한테 그거 나무의 꿈 고난도 풀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치 선생님 바로 그날 안 들고 퇴근했습니다. 새벽 몇 시에 퇴근했나? 5시에 퇴근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각자 먼저 만들어 드립니다. 부담스럽지? 숙제해. 분명히 얘기했다. 응?
분명히 알았지? 피땀 흘려서 만드는 거니까. 자, 됐죠? 다음 부분. 아무튼 그랬대. 뭐 특징이죠. 여기 보세요. 나는 그의 저서와 그의 사진이 있는 옹색한 내 방에서라는 겁니다. 옹색한 뭐야? 비좁고 답답한 표시. 이쪽에 옹색한은 뭐라고? 비좁고 답답한 내 방에서. 같이 적어볼까? 비좁고 답답한. 그의 인격을 흠모하며 원대한 꿈을 꾸었고 그의 세상과 이념을 정신의 지주로 삼아. 자, 지주라는 건 기둥이죠. 적어보세요. 기둥으로 삼아 연하게 힘썼습니다. 공부에 있었습니다. 즉 위에 얘기인 거야. 다시 말하면 정구라 아저씨는 나에게 완전 삶의 지침이었어요. 그 얘기가 되는 거겠네. 삶의 지침의 표시. 자, 한번 해보시고요. 삶의 우상입니다. 이런 느낌이네. 그래서 우상화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거야. 그렇죠. 우상화. 이렇게 표시. 다음엔 어느 무더운 여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성장의 시기죠. 세 번째 여름입니다. 자, 시간적 배경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의 여름 중 세 번째 마지막 라스트입니다. 나는 더이름으로서 교과서 실험하고 있었다. 친구들은 산으로 받아 바깥으로 떠났지만 나는 조금도 그들이 부럽지 않았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네. 친구들이 살을 태우고 기타를 치고 고고를 치고 춤입니다. 여학생을 꼬드길 동안 나는 내 내면에 보화를 축적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라는 거야. 자, 보화라는 거는요. 금은보화니까 보배로운 물건의 줄임말입니다. 표시만 한번 해봅시다. 보물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내 내면에 보물을 축적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 라는 거야. 아버지가 내 방으로 들어왔죠. 좀 없는 일이었고요. 비좁은 방을 아버지의 거구가 가득 채우니까 숨이 막혔고요. 아버지의 거구가 좀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거였어? 아버지가 덩치가 커서 나는 완전 좋았는데, 맞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아버지도 노쇠했고, 맞아? 아버지의 큰 거구가 비좁게 느껴진 거야. 당연히 나는 아버지가 빨리 나가주길 바랬습니다. 더위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정구라의 사진을 보는 아버지의 시선에 반감. 아버지 스타일은 뭡니까? 또 먹이려고 할 거 아니야. 뭐라고 얘들아? 먹이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자,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부분. 나의 우상이 자, 어떻게 돼? 또다시 아버지를 깨워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인 겁니다. 그닥 좋은 느낌은 아니었겠네요. 되셨죠? 이 정도로 정리. 자,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부분 한번 가봅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아버지는 마치 벽에 걸린 정구라 선생의 사진에 이끌려서 라는 겁니다. 들어온 것처럼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갈 척도 안 했고 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나는 아무리 내 아버지지만 정구라 선생 그런 시선을 바라본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 정구라를 멸시의 시선으로 바라본 겁니다. 나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같은 거야? 정반대인 거야? 반대겠지. 맞아. 그래서 그런 시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정구라에 대한 맹목적인 뭘 갖고 있는 거야?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는 뭘 갖고 있는 겁니까? 그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정구라에 대해서 아버지와 나의 태도는 대비가 되는 겁니다. 적어보세요. 정구라에 대한 상반된 태도인 겁니다. 나는 맹목적이고요. 아버지는 어떤 느낌인 거야? 진실을 알고 있는 거겠지. 아버지는 아마 그 사진이 내 또래 고등학생 흔히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의 사진인 줄 아는 모양이다. 그럴 법도 했다. 내가 걸어놓고 있는 사진은 정구라 선생님 조사에 띄어낸 사진으로 근형이 아니라 라는 겁니다. 자, 근형 밑에 뭐라고 써 있었어? 근래에 찍은 사진이네. 그렇죠? 근래의 사진이 아니라 라는 겁니다. 그럼 근래의 사진은 뭐가 돼야 돼? 젊은 사진이야? 아니면 노년의 사진이야? 노년기가 돼야겠네. 그치? 노년기의 사진이 아니라 자, 그 얘기. 젊었을 사진으로 상당한 미남이었으니까. 아버지는 배우 가수를 통틀어 딴따라 불렀고 라는 겁니다. 예전에 연예인을 비하하던 표현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딴따라를 자기만 못한 유일한 직업으로 알고 경멸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어떠한 용어야? 연예인 딴따라를 그 얘기죠. 어떻게 돼? 경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 근데 아무튼 젊은 애들 생각을 거의 무조건 추종하는 아버지였지만 그 낡은 생각만은 못 부르고 있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딴따라를 부르는 거죠. 틀림없었다.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정구라 선생을 딴따라로 알고 있었습니다. 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정구라 선생을 뭐 하는 거다? 경멸하는 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얘기. 내가 아버지가 정구라 경멸해 라고 생각하는 건 뭐야? 딴따라. 이런 느낌인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저다지도 심한 경멸과 선대의 시선으로 바라볼 까닭이 없었습니다. 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눈빛이 그랬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무시하는
비웃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위기. 나는 그 사진이 딴따라 사진이 아닌 걸 설명하기 전에 우선 그 사진을 모독으로부터 지켜버리고 싶었습니다라는 거야.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가 모독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적어보세요. 모독의 시선. 자, 여기까지는 워딩이 뭐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정도. 자, 됐죠? 나는 그 사진과 아버지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뭡니까? 행위 묘사를 통한 심리 표출인 겁니다. 적어보세요. 행위 묘사를 통한 인물의, 그렇지? 자, 심리 표출. 자, 심리를 알려주는 거야. 됐었죠? 자, 이 정도 내용. 정리 한번 해드렸고요. 자, 다음 부분 보도록 합니다. 자, 빅펜서가 신성호 공부방에 저 따위 사진을 보고 공부가 되성 싶으냐라는 겁니다. 저 따위 사진은 뭐가 되는 겁니까? 김구라 아저씨의 사진이죠. 맞아. 자, 그래서 뭐가 됩니까? 경멸의 태도인 겁니다. 적어보세요. 경멸의 태도. 자, 누구의? 아버지의. 자, 이 얘기인 거야. 아버지의. 자, 누구에 대한? 경구라에 대한 경멸의 태도. 자, 이 정도로 정리. 건 아버지 이분은 딴따가 아니에요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멸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적어보세요. 딴따가 아니에요 라는 말은 경멸의 대상이 아님. 자, 유익이.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뭡니까? 아버지는 정구라를 경멸하는 딴따라보다도 못한 매우 부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나의 우상을 뭐하고 있다? 극도로 혐오하고 있습니다. 제 위에 얘기인 거야. 이유는 아직 모르죠. 그 정도. 아라인서가 저 작자가 딴따라만도 못한 작자라는 걸 이겁니다. 극도로, 그쵸? 혐오하는 거야. 자, 다음 부분. 딴따라만도 못한 작자라니 나는 화끈한 분노를 느꼈고 라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분노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죠. 자, 아직 미성숙한 상태인 거야. 나는 진실을 모르니까. 아버지 역시 나만 못하는 분노에 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나 라는 겁니다. 아버지죠. 아버지는 사실 어떤 상황이야? 정구라의 경험이 있죠. 정구라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저 정도로 정리. 그 분노를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라는 거야. 대신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맞아. 아버지와 정구라 사이에 분노를 할 만한 일이 있었음을 짐작은 가능해지는 장면인 거야. 독자 입장에서는. 아버지 말 조심하세요. 이분은. 알아. 그 자체 정구라 아니냐?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이분을? 왜 아버지는 그 자체 좀 알면 안 되냐? 한때 그 자체가 아버지 발밑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싹싹 빈 적이 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과거의 에피소드가 나타날 겁니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자, 적어보도록 하죠. 아버지가, 그렇죠. 정구라를 경멸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발밑에 엎드려서 싹싹 빌어달라고 했어요. 라는 부분이죠. 잠시 부분에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잠시. 자, 그 다음 부분. 자, 독자에 뭘 유발한다? 흥미를 유발합니다. 이렇게 표시 되셨죠? 자, 다음 부분 넘어갑니다. 자, 아버지는 어느 틈에 분노를 가라앉히고 있었고, 싱글싱글 이가에 웃음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라는 거야. 이거 또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벌은 뭐라고요? 나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 스타일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자식이 뭔가를 모르면, 그렇지? 무조건 뭐 해주려고 해? 자, 깨서, 그렇죠? 깨달음을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입히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자, 길게 얘기하고 싶은 모양으로 입을 베껴놓은 거 의자상황 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나는 어떤 예감으로? 라는 겁니다.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가 되는 거야. 적어보세요. 어떤 예감? 몇 번째? 세 번째 예감.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가, 그쵸? 나의 기대를 또 한 번 배반할 거라는 예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 정도. 가슴이 고통스럽게 재워왔습니다라는 거야. 가슴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요 표현은요, 뭐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나를 또 깰 거란 이야기야. 우상을 깨뜨릴 거를 직함합니다. 위기직. 자, 다음 부분. 그건 아버지가 또 한 번 낄낄거릴 것 같은 예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낄낄은요, 언제 항상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지. 나에게 깨달음을 줄 때 나타나는 거였어. 맞아? 그래서 세 번째. 그렇지. 세 번째. 뭐가 됩니까? 나에게 깨달음의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부분. 나를 풀 속에 팽개치고 나서 첫 번째 여름의 사건이죠.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자동문 밖으로 팽개치고 나서 자동문은 뭐였었습니까? 우리 수익 그거였었지. 자, 아버지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결국에 자 무조건 요 부분이 되는 거야. 아버지의 낄낄거리는 웃음은요, 나의 인식을 배반하는 결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이 얘기인 거야. 일종의 장치죠. 되셨나요? 자, 그 정도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부분 넘어갑니다. 그럴 리가 말을 더듬습니다. 당황한 거지. 아버지 뭔가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라는 겁니다. 자, 나의 항변이죠. 자,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나의 우상이. 다음 부분. 나는 허위적 듯 유익이었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거 알겠죠? 허위적 됩니다. 요 표현은요. 자, 어떤 상황인 거야? 깨달음 직전의 상황인 거야. 이해갔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깨달음 직전의 상황. 그래서 항상 뭡니까? 허우적되고 난 다음에 깨달음을 얻죠. 적어보세요. 깨달음 직전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은요. 항상 뭐가 돼? 나에게 뭘 갖다 준다?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항상 수반하는 상태였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 수반한다라는 말은요. 같이 합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해 가셨죠? 기사가 써도주면 남의 말을 좀 들어봐. 밑사람으로 유들유들했습니다. 아버지는 준비한 거지. 너도 알지? 우리가 저번 녹번이 지나 국밥을 살 때 놀러 다니던 사립학교 국민학교 수혜 아저씨 말이야 라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갔으니 무슨 구성이 된다? 역순행적 구성.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행적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과거를 회상하는 말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자, 이 얘기. 그래서 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대시해 주는 거야.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아, 그 사람 좋은 장씨 아저씨 생각나지? 라는 거죠. 사립학교 수희 아저씨입니다. 적어보세요. 수희 아저씨 이렇게 적어보시고요. 우리가 자 지금 집으로 이사 오고 나서 몇 년 있다 일어난 일인데 라는 겁니다. 자, 땅값이 올라서 집 팔고 왔다라는 거 기억나지? 어느 날 그 아저씨가 수희 아저씨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우리 집으로 돈을 끌어왔지 않겠니? 라는 겁니다. 돈을 빌리러 온 겁니다.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라는 말은 자 뭐가 되는 거야? 공경에 처한 요 얘기입니다. 되셨죠? 다음 부분. 그럼 수희 아저씨는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야, 신분이 낮은 사람이야? 신분이 낮은 서민, 이퀄, 민중, 이퀄, 사회적 약자, 이런 느낌. 되셨나요? 자, 그 아저씨 장가든 지 10년이 넘도록 애가 없어서 이제 형 못났거나 하여서 자기 마누라가 애를 베게 되어 세상에 자기 혼자서만 애아범이 되는 것처럼 10달 내내 싱글벙글 입어버릴 상황까지는 좋았는데, 라는 겁니다. 좋은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힘인 거야. 인식 못하죠? 불임의 상황에서 그렇지? 뭐가 생겨? 아이가 생김. 아주 좋은 일인 거죠. 막상 다리 차고 나서도 어떻게 됐어? 그만 드립 아프지. 이 빌어먹을 놈의 아새끼가 나와야 말이지. 라는 겁니다. 속으죠. 그래서 출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출산일이 되어도 아기가 나오지 않은 위익인 거야. 그러면 이 산모가 위험해지는 거야. 아이도 위험해지죠. 그래서 산모, 장모, 애아범이 합세를 해서 이빨이 다 근덩근덩하도록 안간힘을 써도 이놈의 아새끼는 안 나오고 산모는 그만 숨이 넘어가려고 하더라 말이야 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요 뭐가 돼? 아이가 나오지 않아가지고요 산모가 죽을 위기에 처한 위급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더니 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앞부분에서는 어디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그렇죠? 집에서 출산을 하려고,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위급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병원이라는 공간으로 갔는데 이 병원에서 저 무엇을 해야 한다?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라는 거야. 둘 다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수술을 해야지만 뭐야? 산모와 아기를 다 살릴 수 있음 유익인 거야. 위익이 이 친구가 와서 수술해달라고 의사한테 애거를 하거나 나한테 뭘 꾸러온 겁니까? 수술비를 꾸러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매우 위급한 상황이 되는 거죠. 생명이 경각이 달려있으니까 적어보세요. 아, 나도 온 집안에 있는 돈을 다 긁어모아도 택도 없고 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인정이 있는데 경제력이 좀 부족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야. 자, 도와주려고 애를 썼지만 뭐가 없는 거야? 네. 돈이 모자람 유익인 거야. 자, 유익이 생각 못해 국가발 땅 판돈에서 집 사고 남은 거 장사하는 친구한테 주워가지고 이자 몇 번씩 받는 돈 달래볼까 해서 라는 거야. 돈이 모자라서 어떻게 돼? 아, 여윳돈이 있다라는 거죠. 맞아. 그래서 어떻게 돼?
돈을 더 구해 주기 위해 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도 그나마 좀 땅 큰 게 있었으니까 돈을 더 구해주기 위해 당시 아저씨를 앞세우고 나섰지 뭐냐. 당시 아저씨는 누구라고요? 수희 아저씨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택시 요금이 어찌나 싼지 어중이 떠중이 택시 아니면 여기서 저기도 못 가는 데지 않는 데라 라는 겁니다. 인간의 재주가고 당시 실수를 잡을 수 있어야지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요. 아버지는 어떤 상황인 거야? 의리가 있는 성격인 겁니다. 저 뭐가 있다고 얘들아? 아버지는 의리가 있는 성격. 다른 사람이죠. 위기에 어떻게 돼? 적극적으로 위기를 적극적으로 도움 유익인 거야. 이해 갔어? 그 정도. 자, 아버지 성격 나타났고요. 친구의 위기네. 자, 근데 그때만 해도 택시면 어찌나 싼지 어중이 떠중이 택시 아니면 여기서 저기도 못 가는 줄 알던 때라. 자, 인간의 재주가 당초에 택시를 잡을 수 있어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뭐가 잡히지 않았다? 택시가 잡히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환장하겠더라. 어쩌다 택시가 오면 10명, 20명 달려드는데 라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10명, 20명 달려든다는 이야기는 택시에 손님이 많아서 택시 잡기가 힘든 상황인 거야. 적어보세요. 자, 적어보세요. 택시 이용 계획이 많아. 그렇지? 근데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 겁니까, 얘들아? 빨리 가야 되는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상황인 거야. 근데 이 당시에는 요거 알려줄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은 카카오택시 부르면 바로 오잖아. 근데 옛날에는 뭐였었냐면 택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택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손을 들어서 택시를 세워. 근데 택시를 타고 싶은 사람들이 20명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택시가 왔었을 때 어떻게 해? 20명이 달려들어서 서로 뭐 하려고 할 거야? 택시 문을 열려고 하겠지? 그 상황인 거야. 그래서 택시가 어떻게 와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줄을 서는 게 아니야. 뭐라고? 줄 서는 게 아니라 대충 길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야.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손을 들어서 뭘 부른다?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려고 하는 상황인 거야. 이해 갔어? 저 권유도 느낌. 하여튼 그때 재빨리 손잡이를 잡고 뛰는 놈이 임자였으니까 먼저 잡은 놈이 임자입니다. 구두리였습니다. 그 얘기인 거야. 주인이 내가 찾아 일어나섰지 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 어떤 겁니까? 덩치가 크죠. 남들보다 뭔가 힘이 센 사람이야. 손님이 내릴 듯이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는 택시 손잡이를 잡고 무자선 뛰었지 라는 겁니다. 급박한 상황에 친구를 위해 헌신하는 인정이 많은 인물이라는 거야. 위험도 불사한다 그 얘기인 거죠. 거진 버스 한 정거장 거리는 되게 뛰고 나서 얼마를 뛰었다고? 버스 한 정거장 거리를 뛴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조금 도우려고 해? 진심으로 도우려고 하는 거야? 진심으로 도우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야. 위급한 친구를 진심으로 도우려 함인 거야. 여러분들 같은 버스 한 정거장 뛸 수 있겠습니까? 못 뛰죠. 맞아. 정말 택시가 서고 손님이 내리더라. 나는 우선 장씨아실 차였다. 이 친구 고꾸라지 듣고 보면서 잘 뛰어오더군. 먼저 뛴 거야. 그 뒤에 따라온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작자입니다. 누굽니까? 정구라입니다. 표시 한번 해봅시다. 누구라고요? 어떤 작자? 정구라가. 그야말로 꼭 뭐처럼? 새양지같이입니다. 새양지같이 주교법수였죠. 내 겨드랑이 밑으로 쑥 빠지더니 뭐라고? 겨드랑이 밑으로 빠지더니 이야기는 이 부하저씨는 키가 커 작은 거야. 선생님처럼. 이해가? 그래서 키 큰 사람에게 딱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젖살이 싹 밑으로 들어간 거야. 이해 갔어? 자, 다음 부분. 자, 쏙 빠지더니 택시 속에 들어가는 거야 라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였을까? 손님이 내렸으니까 문을 잡았겠지. 그리고 친구한테 빨리 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거야? 잽싸게 싹 빠져들어가고 타버린 거야. 누가? 정구라 아저씨가. 이해 갔어? 그런 상황인 거야. 자, 다음 부분. 그래서 새치기 한 겁니다. 칫솔을 시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는 거죠. 그러더니 운전자 갑시다 하면 제법 뭘 떨다고요? 점잖을 떨잖아. 라는 겁니다. 새왕제같이 택시에 들어앉아서 뭐 했다? 들어앉은 상태에서 점선을 떨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드러나는 정구라의 성격은요. 저 뭐가 되는 겁니까? 약삭 빠르면서 위선적인 정구라의 성격이 나타난 겁니다. 이해 갔어? 무슨 얘기인지? 이중적 인물이라는 거야. 나나 장씨 아저씨나 눈에서 불이 안 나게 생겼는데 빡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했다고요? 애거를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애거를 했다. 라는 거야.
사정을 얘기한 거죠. 통사정을 하면서라는 거야. 그렇지? 협박을 한 거야? 싸운 거야? 아니면은 좋게 얘기한 거야? 좋게 얘기한 거야. 보통은 너 내려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세영지 같은 작자입니다. 자 누구죠? 정구라가 뭘 했는지 아니? 그 얘기인 거죠. 자 우리한테는 아예 대꾸도 안 하고 운전사한테라는 겁니다. 대꾸를 안 했다는 건 뭡니까? 무시한 겁니다. 그렇지? 무시한 거야. 왜 무시했을까요? 힘 있는 사람이야? 힘 없는 사람이야?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래. 누구랑 누가? 아저씨, 수희 아저씨랑 택시 아저씨랑 아버지가 얘가 대꾸도 안 하고 운전사한테 어서 가정급 보라고 있어. 택시는 먼저 타는 게 임자야. 그때 이러더란 말이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보낸 사람의 말을 무시했죠. 이기적인 상황. 자, 나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이 세양지 같은 작자는 누구라고 했죠? 정구랍니다. 내 이 단 두 손가락으로 끄집어냈지 라는 겁니다. 과장법이죠. 젓가락으로 간장종이 빠진 파리를 집어넣고 싶더라니까 이 얘기입니다. 적어보도록 하세요. 과장법, 묘사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 과장법. 손가락을 이렇게 뽑았어.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작자가 비난간 계집이나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길바닥에 낮아빠지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거짓으로 부상을 입은 채로 행동을 했습니다 라는 거야. 아,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교활하고 약삭빠른 성격인 거죠. 교활한 놈이었던 거야. 자, 교활한. 자, 피해자 코스프레 한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순경이 달려오고 우리는 어느 틈에 폭력사범이 되어 있더란 말이야 라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 썼죠. 장씨 아저씨가 자기가 졌다고 수지에 폭탄 인증을 남고 풀려났습니다. 이 얘기. 뭐 이서가 장씨 아저씨가 폭력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돼?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야. 밑에 써있죠. 그거야. 산모와 아이를 살리기 위해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쓴 겁니다. 그 얘기인 거지. 이해 갔어? 내가 죄를 뒤집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 누가 중요한 거야? 나의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소중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조금 급박한 상황이야? 매우 급박한 상황이야? 매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진짜 위급한 상황,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지. 그거를 정구라한테 얘기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근데 정구라 이거 어떻게 받아들인 거야? 자기 생각만 하면서 약삭빠르게 지금 빠져나가 버린 거야. 그리고 무슨 프레 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 한 거야. 졸라 나쁜 놈인 거야 이놈은. 됐어? 그 정도 내용. 원 연속 두시에 이렇게 없냐? 내가 우선 풀러놔야 돈을 돌려다가 수술을 시켜서 산모가 알고 살릴 거 아니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된 거야. 순순히 폭력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라는 말은 어떤 거야? 장씨는 어떻게 돼야 돼? 우선 잡히는 거야. 어디로 간다? 경찰서로 가고. 그렇지? 자,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 돈을 구하러 가야 되는 거야. 이해 갔어? 둘 중에 한 명은 어떻게 돼?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인 거야. 이해 갔어? 무슨 얘기인지? 그래야지 아이를 살 수 있으니까. 다음 부분. 나는 끝까지 장씨 아저씨야. 자, 어찌되든지 간에 자, 걸음아 나 살려라. 그 전에 비켜나 장사하는데 친구네로 가서 돈을 마련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어디로 갔다? 병원. 자, 갔죠? 자, 그래도 병원 하나만은 잘 만나. 수술비도 내기 전에 수술을 해서라는 겁니다. 맞아. 그럼 이 병원은 좋은 병원, 나쁜 병원? 좋은 병원이었네. 노란 색깔로 갑시다. 그렇죠? 수술비도 내기 전에 수술을 먼저 해줬습니다. 그 얘기. 그럼 여기에서는 의사가 병원이 온정을 베푼 거야. 적어보세요. 자, 이거 요 당시에는요, 돈을 안 갖고 오면 수술을 안 해주는 병원이 굉장히 많았어. 의외로 이런 게 좀 있었어. 아무튼 다행히 산모하기에 다 목숨을 건졌더라. 게다가 아이가 아들이야. 한숨 돌리고 뭐 됐고요. 경찰서로 갔더니 맙소사 그 세양지한테 3주일에 상해 진단서가 떨어지고 장시아씨 유치장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구라는 법을 이용했죠. 법을 이용을 해서 나름대로 힘 있는 사람이지. 아버지와 장씨 아저씨를 더욱 곤란한 상황에 만들게 한 거야. 세양지가 고소를 취하지 않는 한 재판받고 실형이 선고되기가 10주8구라지 뭐니라는 겁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는 이야기는 전과자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적어보세요. 뭐가 된다고? 전과자. 다시 말하면 죄도 없이 뭐가 된다? 전과자가 될 상황인 거야. 너무 억울하죠? 힘없는 사람인데 수희 아저씨인데 그치? 저 정도 상황.
이 녀석 기질이도 복도 없는 놈이지. 장가가 14년 만에 쳐다일본에 유치장에 들어가니 벌써 없구나. 솔직히 털어놓았지. 실상은 내가 세연지에게 상을 입힌 전본이라고. 아버지는 어떤 소품인 거야? 어디가 소품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미 장씨 아저씨가 범인되어 있는 게 역정수만 범죄 있는 게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이미 뭐였다라는 거야? 자백을 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저 누가 앞에? 경찰 앞에. 그렇게 조서가 꾸며진 그 얘기인 거야. 전부뱀. 방법은 딱 하나. 뭐야? 그 세양지입니다. 그 세양지는 누구야? 정구라 아닙니까? 맞죠? 정구라. 고소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라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고소를 취하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는 얘기야. 적어보세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이 얘기야. 나는 거의 뭐였습니까? 매일같이 그 세양진 애를 드나들며 라는 겁니다. 세양진 애는 누굽니까? 김구라래. 전구라의 집입니다. 저 적어보도록 하세요. 뭐라고? 전구라의 집. 집을 드나들며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한 거지. 뭐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쵸? 온갖 구차한 통사정을 다하고 제발 우리 불쌍한 친구를 잡으려 해서 애걸을 했습니다. 라는 거야. 뭐 했다고요? 애걸. 그 아버지는 장씨 아주에 애걸을 한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부분에서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정구라의 세 번째 정렬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나타납니다. 자, 보도록 하죠. 세양지 해놓고 살기도 의리의리하게 잘 해놓고 살도 잘 살았어. 거만하게 더 어찌나 거만한지 라는 겁니다. 약자 앞에 거만한 겁니다. 표정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전형적인 뭐가 되는 거야? 강약 약강의 이런 느낌인 거야. 이해 갔어? 한 사람한테 강한. 다시 말하면 누구는 안중따위도 없다. 서민들. 그렇죠? 힘없는 사람은 안중따위 없습니다. 그 얘기인 거야. 정구라의 성품. 자체가 뭐라고요? 거만한 성품입니다. 저 위 얘기. 나는 그때서야 그가 만만치 않은 세도가인 걸 알았지 라는 겁니다. 세도가는 힘이 센 사람이야. 됐어? 다음 부분. 그런데 애거를 듣는 시 나를 거듭한 경찰서 누구누구 내가 전화를 거는 거야 라는 거죠.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인맥을 동원해서 약사를 억압하는 상황인 거야. 다음 부분. 여보게 내 차가 보링하러 간 사이 생전처럼 택시를 이용하다 내가 2만 원을 봉변당했으니 그놈을 중벌로 다스려줘야겠네 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약사를 괴롭히는 거야. 적어보세요. 다음 부분. 추상 같은 법의 맛을 보여줘야겠네. 이따위 전화 말이야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 아버지의 회상인 겁니다. 적어보세요. 아버지의 회상. 다음 부분. 그런데 다음 부분. 자, 사람이 아주 죽으란 법은 없고 내가 그놈에게 고소를 취하시키든지 그놈을 토종이 둘 중에 한 새끼는 비상한 각오로 간 날인 거야. 누구? 아버지가 비상한 각오를 먹은 날. 그 얘기. 술로 요절보통할 일로 사건이 거꾸로 됐지 뭐냐라는 겁니다. 암시하는 거죠. 가불관계가 역전될 거야. 나는 어떠한 살인죄는 안 범하려고 집어넣고 세양지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지라는 겁니다. 살인죄는 안 범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야? 자기가 힘이 세니까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 얘기인 거지. 너무 화가 나서 세양지는 끄떡도 안 하더군입니다. 약자의 아픔을 외면하는 장면. 그러다가 나는 벼랑한 그 쇳돌이를 내 주머니에다가 털어놓고 가가 대소를 하며 일어섰지라는 겁니다. 가가 대소는 뭡니까? 한바탕 크게 웃으면서 일어났습니다. 라는 거야. 그놈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더군인 거야. 잿더리에 뭐가 있었냐고 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요. 약점을 잡아낸 겁니다. 적어보세요. 특이하게 하고 싶지 않았나 봐. 그렇죠? 자, 잡은 거야. 잿더리에 뭐가 있었냐고 인서가 꽁초가 있었지 켄트를 하고 있었고 라는 겁니다. 켄트는요 양담배입니다. 이거 중요해. 그때 한창 양담배 단속이 심할 때였거든 인 거야. 그럼 이 얘기는 결국에 뭡니까? 잿더리를 주머니에다 넣겠다는 거는 송구라의 약점을 잡았어요. 다시 말하면 양담배를 그 당시에는 피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거야. 적어봐. 사회적인 게 나타나는 거야. 보세요. 사회 금지인 거야. 양담배를 피면 어떻게 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자, 무슨 얘기냐면 신분의 고하를 막는 양담배를 피는 걸 들키면 500만 원 벌금을 더 엄포를 놓였으니까 라는 거야. 그 신고를 하겠다는 의장입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전구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신고를 하게 되면 위신이 그렇죠? 폭락하는 거야. 떨어지게 됩니다. 이 얘기인 거야. 이해가서 무슨 얘기인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 당시 별거 아닌 것 지금은 아닌 것처럼 느껴도 세상에 거만하던 세양지가 1초 간격으로 비굴해진 겁니다. 보세요. 1초 간격으로 그렇게 비굴. 약삭빠른 인물이라는 게 한 번 더 드러나는 장면. 그래서 전구라의 성격은 무슨 인물이라고 해, 얘들아? 약삭빠른 인물. 위기. 그 다음 부분. 알고 보니 거만과 비굴은 종이의 한겹 사이도 안 되더라 라는 겁니다. 바로 잡힌 거야. 바뀐 거야, 태도가. 세양지가 내 바지가락에 붙들고 뭐라더라? 빠다제를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했다고? 바지가락에 붙은 겁니다. 자, 뭐가 됐다고 얘들아? 비굴한 태도입니다. 적어보세요. 비굴한 태도.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 약강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비굴한 태도로 급변한 겁니다. 태도가. 빠다제를 합시다. 이러더군. 빠다제가 뭔지 알 수 있어야지 라는 거야. 저는 빠다는 뭡니까? 물물교환인 거야. 뭐라고? 물물교환. 그 물물교환이라는 건 뭡니까? 팅티자라는 겁니다. 뭐랑 뭐를 교환하자? 이거야. 소재기 취소입니다. 뭐라고? 소재기를 취소하는 거야. 누구? 무슨 아저씨? 장씨 아저씨인 거야. 이해갔어? 이해가? 장씨 아저씨 풀어주기와 그래서 그 다음에 양담배 신고 안 하기를 교환하자는 이야기인 거야. 원하는 거 도와줍시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 내가 있잖아. 그러면 그 소를 취하시키게 다시 말하면 그 사람 감옥에 안 갔게 내가 경찰서에다 말할 테니까 너도 마찬가지로 신고하지 마. 그 얘기한 거야. 이해갔어? 무슨 얘기인지? 자, 교환한 겁니다. 자, 아무튼 나는 캔트 피우는 양반이니까 미제 빠도 자숙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며 오해죠. 근데 캔트가까지 얼른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추가하죠. 적어보세요. 추가로 위협한 겁니다. 적어보세요. 추가로 위협. 그 다음 부분 떨리는 음성으로 라는 겁니다. 간이 작은가 봐. 그렇지? 그래서 피고공처 고소취하장을 맞바꾸자고 얘기한 겁니다. 비굴한 제안을 던진 겁니다. 되셨죠? 자, 다음 부분 맞바꾸자고 하더군. 나는 얼씨구 고소취하장에 뭘 받았어? 도장을 받고 라는 겁니다. 자, 사건 해결입니다. 적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바람하지 않았던 사건의 해결. 자, 다음 부분 그래도 부족한 것 같다. 전화로 높은 사람한테 고소취를 밝히게 하고서야 라는 겁니다. 이중 확인한 겁니다. 그렇죠? 이중 확인. 그렇죠? 밝히게 하고 이중으로 확인하고 다시 말하면 정구라는 못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렇지? 정구라는 못 믿을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인 거야. 자, 다음 부분 확인을 하고 그래서야 주머니를 뒤집어 꽁투를 털어내고 왔대. 꽁투도 미제공 참 좋긴 좋더구나. 사실 장태가도 꽁투였지만 말이다 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정구라는 자사입니다. 됐고요. 다시 아저씨는 풀려나와서 아들을 생면하고 아기를 처음 보고 울고 뭐 그랬지 뭐. 태양지가 누구냐고 몰라서 물어 정구를 했단 말이야 라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우상을 깨뜨린 장면인 겁니다. 그러더니 허리를 비틀고 끼끌대기 시작했죠. 아버지의 세 번째 웃음에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자, 드디어 충격을 준 겁니다. 끼끼끼. 의 격도 공의 웃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야. 당연히 나에게는요. 아버지의 웃음이 뭐로 오겠어? 고통으로 옵니다. 당연한 이야기. 난 한꺼번에 여러 개의 질자백에 젖은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웃음소리죠. 맞아. 이전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야. 여기에 별표 2개. 2개 치시고요. 예전보다 더 큰 성장의 별표 3개입니다. 자, 그렇죠? 다음 부분. 자, 땅이 자꾸 가라앉으러 가서 허전해 진짜 허우적됐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라는 뜻인 거지. 아버지가 나를 풀속으로 팽개쳤을 때 첫 번째 여름 사건 충격일간이었고 아버지가 우상 수도 깨뜨리고 자동으로 팽개쳤을 때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라는 거야. 두 번째죠. 두 번째 여름 사건 표시. 다음 부분. 그러나 지금의 허우적거림의 소재를 찾고 서기까지 좀 더 오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라는 거야. 세 번째 배반의 충격이 훨씬 큽니다. 제일 큽니다.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지. 어쩌면 내가 그렇죠. 외부에서 찾던 진정한 늠름한 진정한 남아담을 앞으로 내 내부에서 키우지 않는 한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는 뭘 지금 얘기를 했던 거야? 외부의 우상 대신 스스로의 내면적 성숙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유익이었다라는 거야. 이걸 줬고요. 나는 어떻게 했다? 깨닫겠습니다. 유익이 한 단계 더 진화한 거야. 성숙된 모습이라는 이야기인 거야. 이해갔지? 그 정도 내용인 거야. 여기에 별표 4개 칩니다. 에올로 늠름해지기란 뭐였어? 깨달음과 정신적 성장이죠. 아, 그건 얼마나 고되고도 고독한 작업이 될 것인가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깨달음과 정신적 성장이 있긴 있었는데 당장에는 외부의 우상을 상실한 고독감을 느끼고 있어요. 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돼? 그 당시 당장인 겁니다. 당장에는 이 정도. 자, 그렇지? 요렇게 해서 그 사이에다가 연결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내적 수반이야. 내적 성숙에 같이 따라붙는 필연적인 고독입니다. 라는 말. 나는 고독했고요. 아버지 끼끼끼리 나를 더욱 모지게 택시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저렇게 해서 마무리. 그다음에 숙제 해갖고 오시고요.